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great honor for me to share with you at Westminster the future that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will shape together. 올해 9월까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500kg에 육박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조치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21일 밤 북한이 쏘아 올린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하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발사 직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 1호가 7일에서 10일간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할 거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우리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공중정찰이 가능해졌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이렇게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함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주요 전략 자산들이 잇따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를 설정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정부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북한에 알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자 했으나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찾았습니다. 칼빈슨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로 지난 21일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신 장관은 한미 장병들에게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와 한미일 간 연합 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칼빈슨함 소개를 맡은 미 해군 항모단장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he U.S. ROC alliance remains at a high level to provide readiness,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threat, any adversary. 한편 미국 해군의 LA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산타페함도 22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입항은 한미 해군 간 교류를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 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 대표와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수석 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예고한 발사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3국 수석 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규 기자, 먼저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도 성공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행 항적 정보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기지국과 교신 여부 등 이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것처럼 이 북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를 서두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북한이 21일 심야에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기습성도 있지만 발사 성공에 대한 강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앞서 2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10월 3차 발사를 공언했는데요. 확실한 성공을 위해 공언한 시일을 넘긴 만큼 이번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 군도 30일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 발사체를 사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발사했다는 상징성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기상 상태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날씨를 살펴보면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것으로 보이고 23일부터 한파가 예보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1, 2차 발사를 연거푸 실패하고 한참 있다가 3차 발사에서 이번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러시아 쪽이 기술 지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러시아가 이번 발사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러시아 측 과학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 군사정찰 이상과 관련된 부품의 결합과 관련된 노하우들 또는 좌표 설정과 관련된 것들의 일부 지금 도움을 준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차 수석연구위원은 9월 초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화물 이동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발사 전까지 2개월여의 시간 동안 북한이 하드웨어를 전달받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단분리 시점, 주요 부품 조립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이 정찰 위성의 성능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이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이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네, 우리 군이 올해 5월 북한의 1차 발사 때 인양한 낙하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찰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 해상도는 3m급에 불과했습니다. 가로, 세로 3m 물체를 점으로 표시하는 수준입니다. 영상 해상도가 1m급보다 좋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리경 1호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떨어지더라도 함정이나 전차, 트럭 등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러시아 지원이나 밀수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발사 기술을 갖추게 된 건데요. 그만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성 발사에 쓰이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일치합니다. 만리경 1호의 중량은 300kg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정찰 위성이든 탄두든 전체 중량 300kg 정도 물체를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 1조 3항 효력 정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 정찰이 정상화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4단급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 운영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도 공세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취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과 만찬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황금마차와 근위대 사열, 41발의 예포 등 영국 왕실은 최고의 예우로 국빈을 맞았습니다.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2대뿐인 최고급 영국 왕실 전용 차량에서 내립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인사하고 커밀라 왕비, 리시 수낙 총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빈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마중 나와 공식 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환영식이 시작되고 왕실 근위대 사열과 왕실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열하는 동안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마차를 타고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대로를 따라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왕비가 탄 황금마차까지 총 7대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퇴관식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으로 하루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오찬, 국빈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새로운 영국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40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또 다른 100년을 기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영국에 비틀스와 베컴이 있다면 한국에는 BTS와 손흥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단에 서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영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며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영국 의회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stand before the British Parliament, the mother of all parliaments. 윤 대통령은 먼저 영국의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6.25 전쟁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을 파병했다고 소개하며 140년간 이어진 각별한 양국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is year, we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t will be an important and meaningful year for our partnership.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 다우닝 합의를 기반으로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사이버 안보, 우주, 반도체, 청정 에너지 등 양국의 협력 지평이 넓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orea will work with the United Kingdom to bolst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의 비틀즈, 베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BTS, 손흥민이 있다며 양국의 스포츠 문화를 재치 있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약 17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의회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30초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이제 남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영 정상회담일 텐데요. 이번 회담에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포럼에 참석해 세이즈 외교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4일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22일 윤 대통령이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 양국 간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 기업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AI, 방산, 바이오 등 분야에서 3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과학기술 연대 강화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 양국의 기초연구 분야 유망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총 450만 파운드, 우리 돈 72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기존의 포괄적, 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 또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군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
안보 협력 강화도 합의에 명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 채택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140년간 다져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500kg 가까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입국자 검사를 강화하고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만 493kg. 하루 평균 2건이 적발된 건데 건당 약 1kg 가까운 마약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이 갈수록 늘자 정부가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도록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합니다. 또 마약 범죄 빈발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는데 입국 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성 화물, 국제 우편 등 국제 화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프로포폴과 식욕 억제제 등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처방량과 투약 횟수 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환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접목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남용 사례를 추출하도록 해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범정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보호기관을 현재 25곳에서 내년까지 30곳으로 더 늘리고 치료 보호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 치료 수가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사한 뒤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를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콘택트 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정성 우려 등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콘택트 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실증 특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새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불필요해지는 쓰레기 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이사간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개선됩니다.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은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보전 구규림 사용 대상에서 양봉을 제외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벌통을 쌓아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용 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 사례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일에 집배원들과 빅데이터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된 위기 가구들의 난방비 등 각종 복지 급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세요. 우체국입니다. 계세요. 위기 가구를 확인하기 위한 우편물, 복지 등기를 전달하는 우체국 집배원. 수령 대상자가 응답이 없자 문 앞에 쌓인 고지서나 택배 등 위기 징후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집배원들은 일반 우편물을 전달하며 틈틈이 많게는 하루 15건씩 전산망에서 놓친 위기 가구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독촉장이 오거나 그런 경우 오면은 좀 안 좋은 경우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죠. 저희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면은 구지선구청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집배원들이 숨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 역할을 해내는 사이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건보료, 통신비 체납 여부 등 위기 징후를 가늠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의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을, 등유,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해당 바우처와 쿠폰을 지급합니다. 공용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늘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월 100만 원, 경로당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은 내년 처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복지 수혜 대상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6.09%,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는 시민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경남 진주시의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보면서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저작권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저작권 보호.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 박물관이 경남 진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작권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면서 저작권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400여 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됐습니다. 저작권의 특화 도시를 선포한다는 건 아마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그 시발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창작자와 기업들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스포츠 클럽을 방문해 수영, 요가,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둘러봤습니다. 국민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유 장관은 그 새로운 거점으로 스포츠 클럽을 꼽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 가능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진주에 와서 이 스포츠 클럽과 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돼서 지역의 이 얘기를 좀 듣게 돼서 훨씬 더 좀 의미가 있다, 제 생각에.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검토 후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 장관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만나고 소설 돈키호테 구절을 인용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KTV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청과 전북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 눈은 1cm 미만으로 오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내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이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이 1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 8도로 시작해 한낮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2일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김치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2개월 전후에 적숙기에 도달해서 맛과 영양이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좋은 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